6월 17일 그들이 돌아온다. 상무 전역자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무 선수들이 6월 17일자로 전역해서 각 팀에 복귀하는데요. 2023년 12월 상무 입대자로서 투수 6명, 포수 2명, 내야수 3명, 외야수 2명이죠. 이호준 NC 감독이 아주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구창모 선수를 비롯해서 LG의 이종용 선수 그리고 KT의 배재성 선수 등 1군 경력자들이 꽤 많이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아는 선수들이에요. 네네. 네, 거의 대부분. 네. 네. 이 전역자들 가운데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가 1군 통산 47승 경력을 갖고 있는 NC 구창모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 퓨처스 리그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다 4월 2일 삼성전에서 타구에 맞는 부상으로 로테이션에서 빠졌는데 오늘 9일이죠. 내일 모레 11일 문경 상무 야구에서 열리는 롯데전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취향 이 상무 감독한테 지금 구창모 선수의 몸 상태를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당장 선발로 나서기에는 네.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올해 좀 투구수가 많지 않았고 중간에서 좀 활약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게 박찬 감독의 좀 설명이었고요. 지금 한 경기 80개 이상의 공을 던질 만한 근력은 아직 안 됐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하고 구창모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면 네,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도 뭐 전력 분석 팀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라든가 구창모 선수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구창모 선수 이야기할 때 자꾸 물음표를 달아요. 그래서 조미석 선수 얘기하잖아요. 에? 조미석 선수가 네. 더 그러니까 기대된다. 오히려 이용훈 네. 코치는 조민석 선수 더 기대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바로 쓸 거라고 네. 제구가 좋아서.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이 구창모 선수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정이 밝지가 않아서 이거는 돌아와도 바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오자마자 제가 봤을 때는 후반기나 돼야지 제가 봤을 때 로테이션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제 박창 상무 감독이 굉장히 오래 지금 그럼요. 엄청 오래됐죠. 네. 코치 생활까지 하면 20년 대단합니다. 거의 20년 될 거예요. 정민철 30년 넘었을 안부 걸요? 전에 네. 박찬 감독님 충성. 그래서 제가 사무식으로 이제 제가 해서 정민철 위원이랑 어떤 관계에서 혹시 상무는 아니죠. 정민철 같이 훌륭한 선수는 상무를 안 오죠. 아니죠. 군 면제 받고. 저는 대표팀에서- 단기 사병 18개월 꽉꽉 채워서 전역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요. 오. 네, 위병 아. 충성.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박치환 감독이 나름의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단마다 이제 주요 선수들이 상무에 있다 그럼요. 보니까 민원들이 많대요. 맞아요. 살살 던지게 해달라고. 네. 근데 또 감독 입장에서는 누군 관리해주고 또 누군 관리 안 해주냐는 비난도 있어서 어려움이 좀 뒤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용 선수가 좀 어떤가라고 했는데 이종용 선수는 일단 불펜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러니까 박찬 감독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일단 그 팀에 합류해서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선수들이 바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 그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지 않겠느냐. 이거는 소속팀 감독과 코치들이 또 잘 알아서 그렇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종용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을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염기혁 감독이 이제 오게 되면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선발 꽉 차 있잖아요. LG는 5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불펜으로. 오히려 이제 이종용 선수를 이제 불펜으로 좀 기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요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등판은 구원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네. 아마 오게 되면 구원으로 쓸 것 같고 배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자마자 토미존 수술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올 시즌에 토미존 수술을 마치고 구원으로 계속 등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팀에 복귀가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거기도 국내 선발 3명이 꽉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또 구원으로 나갈 가능성도 높고 윤상도 선수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종용 선수에게 좀 관심이 가는 게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우승 당시에 그런 경기가 꽤 많았어요. 근소하게 지고 있어도 좋은 불펜이 붙어서 최소 실점하고 경기를 뒤집는 게 꽤 많았거든요. 지금 장현식 선수와 유영찬이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이종용 선수가 와서 이제 불펜이 가담이 되면 물론 이제 함덕주 선수가 오면 제일 베스트죠. 같이 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스페셜을 아마 두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두 그룹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아까 드라이브 걸어야 될 때 있죠. 타팀 지칠 때 LG는 더 가공할 만한 불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윤 저는 구창모 선수도 좀 꽤 기대가 됐지만 지금 이 논조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종용 선수가 아마 팀에 합류해서 가장 좀 빛이 나는 활약을 하지 않을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전역 예정 선수들과 함께 상무 야구단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팀 타격이 다른 구단과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퓨처스 리그 타율 순위에서 상위 7명 가운데 5명이 상무 소속 선수들입니다. 6월 8일 현재 한동희 선수가 1위, 타율 1위이고요. 유현인, 그리고 4위 윤준호 선수, 6위 김재상, 이재원 선수 LG 네, 전 대단하네요. 예전 선수까지 그런데 지금 롯데 팬들은 이 한동희 선수의 활약에 엄청 지금 완전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한동희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각각 홈런 19개와 또 이제 한동희 19개, 이재원 선수 14개. 퓨처스리그 홈런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한동희 선수가 퓨처스리그 홈런 왕이 지금 유력한 페이스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 12월에 다 전역을 네, 한단 말이에요. 12월에 네, 좀 굉장히 물론 이제 내년 시즌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장성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상무에서 이렇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기 전에 1군 레귤러 멤버를 굉장히 오랫동안 오랬죠. 뛰었던 선수입니다. 빠르게. 예. 그러면 1군 무대에 상대했던 투수들의 어떤 레벨과 퓨처스 레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군이 10이라고 한다면 퓨처스는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는 그 안에서도 뭐 가기 전에는 안 좋았지만 3할을 때린 적이 있고 홈런도 뭐 많이 때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희 선수가 봤을 때 가기 전에 좀 안 좋았으면 뭔가 심적으로 상무 가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가짐. 네. 그리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 근데 상대 투수가 1군보다 훨씬 현저하게 구위나든가 뭐 제구력이 더 떨어져. 그러면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한동희는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재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기서 잘하는 게 다행이죠. 사실. 네, 박지영 감독이 말하기를 5월에 입대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5월에 들어와서 일단 시즌까지 일단 본 다음에 겨울 훈련 하잖아요. 그래서 시즌 마치고 그 다음 시즌까지 한 6개월 가량 그 훈련할 시간이 있는데 특히 이 한동희, 뭐 이재원, 뭐 김재상 그리고 뭐 유현인 선수, KT 유현인 선수까지 어떤 배팅 어떤 그 드릴이 있대요. 배팅 시스템 드릴이 있는데 그 연습을 하루도 쉬지 않고 특히 한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꾸준히 다 소화를 했다고 하고 약간 이 박 감독의 설명입니다. 박지환 감독의 설명. 배팅은 몸이 기계처럼 자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데 이 훈련법이 한동희 선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요. 이전에는 한동희 선수가 타격 포인트가 너무 앞이라서 타격 포인트를 좀 뒤에 놓고 타이밍 잡는 어떤 다리 각도를 좀 교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 타이밍 잡는 다리가 좀 더 길었다면 지금 간결하 되게 심플하게 됐고 팔 중심으로 나갔던 게 지금은 몸통 회전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뭐 기가 막히네.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사실 박지환 감독이 워낙 베테랑 감독이라서 베테랑이죠.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박 감독도 그냥 지켜본대요. 아예 대화를 안 하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시즌 마치고 기록을 성적표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훈련 방법을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G의 이재원 선수도 이 훈련법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데 물론 박지환 감독도 그 얘기를 했어요. 퓨처스리그에 이제 상대하는 투수들이 1군에 있는 선수들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거는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상무에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전역을 해서 소속팀에 들어가면 더 그럼요. 이렇게 잘 가다듬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무 전역을 하고 이 소속팀에 들어갔는데 퓨처스에서 만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종종. 네. 그럼 보기 싫대요. 1군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만나면 안 되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제가 또 특히 이제 KT 유현인 선수한테는 너 상무 제대하면 은퇴하라고 되게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도 작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어깨도 안 좋고 그러면서 어떤
야구 선수로서의 장점이 많지 않아서 좀 되게 강하게 쓴소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현희 선수가 뭐 이것 때문에 자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도끼를 품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점점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 박찬혁 선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박찬혁 거포죠, 선수가 거포. 굉장히 예전엔 돌리지도 못했대요. 근데 음.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많이 그렇죠. 박찬혁 선수가 네. 팔로우가 길지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짧게 힘은 좋은데. 하나의 대표이사 아니었어요? 네. 하나이글스 대표이사와 이제 동명이인이지만 예. 박찬혁 사장. 박찬혁 그 키움 독일 출신. 예. 아 근데 알고 있죠. 정말 박치환 감독이 정말 각 구단 단장님들한테 되게 전화를 많이 받더라고요. 혹시 아, 전화하신 적 그럼요. 있어요? 저도 과거에 뭐 인사차 이거 워낙 그 감사해야죠. 사실 박찬혁 그럼요. 네. 감독에게 감사해야죠. 관리도 잘 해놓고 안 받을 것 같아서 저기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뭐 전하셨다고 그때. 공중전화 발신자 제한. 아 그걸 했어요? 아, 네. 네, 잘 받아주지 않아. 네 거. 왜 너는 내 거 안 받아줘? 아, 죄송합니다. 네. 올 시즌 좀 부상 가운데 유독 야수들의 햄스트링 부상 야 소식이 이건 많아요. 진짜 네. 이거는 미스테리 아니에요. 네, 최근에만 이제 제가- 김성윤, 맞아요. 황재균, 윤동희, 김도용 등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김지찬, KT 허경민, LC의 맷 데이비슨, SS 최정 등 햄스트링으로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이제 복귀한 선수들도 많고 특히 기아가 굉장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심이 많은 팀인데 일단 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맞아요. 네. 저는 이 햄스트링 다친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다치고 있잖아요. 2주 전에 이승용 감독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햄스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프로 생활을 할 때는 햄스트링 다치는 선수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저도 없었어요. 저도 네.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못 봤죠. 네. 그럼 그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진짜 많이 동계훈련 때 진짜 많이 엄청 뛰었거든요. 뛰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런닝이라든가 단거리, 장거리를 어떻게 뛰었냐면 9시 반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럼 30분간 그 스트레칭을 해요. 그럼 10시부터 11시 한 40분, 50분, 1시간 50분을 뭐 단거리를 뭐 40번을 뛰던 뭐 100m, 200m 그 뭐라 그러죠? 그 뛰었다 쉬었다 뛰었다 쉬었다 하는 인터벌. 거? 인터벌. 그런 거를 거의 2시간을 매일 뛰었어요. 맞아. 3회나 뭐 네. 과거에는 그게 문화였었어요. 맞아요. 예, 팀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스프링 캠프를 하더라도 그 런닝을 많이 안 합니다. 네. 그냥 바로 기술 뭐 스트레칭하고 바로 기술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가 막 들어왔을 때는 2시간씩 그 뛰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승용 감독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진짜 많이 뛰지 많이 않았냐. 뛰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즌 중에 들어가서 햄스트링을 다치는 선수가 거의 있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뛰질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뛰진 않는다. 이종범 얘기하더라고요. 코치가 이정우에게도 네. 런닝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고 이종범 코치도 건국대학교 때부터 광주일기 때부터 많이 뛰었죠. 네. 그 과거 기성 세대들은. 근데 종범형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굉장히 과학적이고 선진 기법이 많이 도입이 돼서 큰 근육을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피지컬 증가 쪽은 굉장히 좋은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큰 근육, 작은 근육, 잔근육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잔근육은 빈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음. 뛰면서 그 속근육의 그 어떤 그 체계를 단단히 할 거는 뛰는 게 가장 좋죠. 일본 프로야구 엄청 뜁니다. 저 요미우리 딱 갔는데 요미우리가 훈련 안 하기로 유명하대요. 네. 12개 팀에. 예. 12개 팀에서 훈련 안 하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센트널 뭐 퍼시픽 다 합쳐서 그런가 보다. 갔더니 잘 됐다. 엄청 뛰죠. 엄청 뛰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못 쫓아갈 정도로. 사실 강병철 감독님, 김영덕 감독님 다 많이 뛰게 하시는 감독님들이거든요. 와, 근데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뛰는 게 너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트레이너 단장 때도 트레이너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올드 스쿨인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뭐 러닝을 안 해서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이 뛰었던 선수들은 사실 햄스트링 빈도가 좀 적어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김용일 LG 트레이닝 수석 코치가 그런 얘기, 트레이닝 수석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올 시즌이 좀 빨리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5월에 더블헤더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24시간 내에 3게임을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무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아직 좀 그 통계가 나오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나와야지만 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지만 시즌도 일찍 시작했고 피로도도 많이 쌓였고 또 더블헤더가 선수들한테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한 가장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은 뭐 러닝 안 한다 하는데 러닝 거의 다 대부분 선수들이 다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요. 네네 그리고 그 경기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가는 잘 치고 많이 뛰는 선수한테 결국 지금 이렇게 부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KBO에 대한 조금의 원망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좀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고 어떤 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선수협과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미국은 뭐 시범 경기가 이제 한 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범 경기가 너무 짧은 거죠. 짧고 시즌도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날씨도 되게 뭐 추운 날씨 시작해서 추운 날씨에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시스템도 물론 되게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좀 시범 경기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한다든가 더블헤더의 경기 수를 아예 없앤다든가 예를 들면 오늘 이번 올 시즌 분명히 일찍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찍 끝나서 과연 왜 이렇게 일찍 끝난지 잘 국제 모르겠다. 대회도 없는데. 네, 우리 네. 평가전 2경기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KBO가 1,200만 관중을 보고 관중 위주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선수가 많아야지만 그 관중들이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선수의 부상이 갑자기 증가하는 걸 KBO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또 뭐 구단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근데 이게 얘기였습니다. 이제 사실 일방적으로 언뜻 보면 이 워딩만 보면 일방적으로 뭔가 행정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네.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단장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경기 그렇죠. 왜냐면 네. 저는 체험을 했으니까 네, 네. KBO가 얼마나 이런 거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는지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거는 그럴 수는 없는 구조고요. 이거 어차피 회원사들을 위해서 KBO는 뭔가 다 원하는 걸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참 오래된 큰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경기 시범 경기 늘리고 그다음에 지금 스콜성 기후가 지금 도래가 됐으니까 좀 최대한 레인지를 넓혀서 이제 이런 스케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장마 시작하면 취소되는 경기들 그렇죠. 많이 이게 있으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왜 빨리 시작하지 하겠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일리는 있어요. 이걸 긴 산술적으로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일정한 빈도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제 비 올지 모르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는 게 지금 저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랜 담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 햄스트링을 다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얘기하는 뭐 더블헤다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선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햄스트링을 다친다는 거는 몸 관리가 안 된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다쳤어요. 네. 저는 39살 마지막 해에 다쳤거든요. 저 햄스트링. 10cm 찢어졌는데 53일 걸렸거든요. 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 햄스트링을 다쳤는데 정말 뒤에서 누가 허벅지로 퍽 때리더라고요. 실제로 누가 때린 거 아닐까? 아니 그 땅볼 치고 뛰다가 그때 좀 준비를 좀 느슨하게 아니 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햄스트링 제가 사실 그 어떤 감독님한테 들은 건데 이게 햄스트링 다치는 이유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뭔가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를 낼 때 뭐 이런 거일 때잖아요. 왜냐면 야구는 계속 뭐 농구나 뭐 뛰는 게 아니니까. 뛰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스윙을 하게 되면 허벅지가 계속 틀리잖아요. 이렇게 옆쪽으로. 사실 제일 많이 허벅지가 손상이 되는 게 이 스윙할 때랍니다. 이게 스윙할 때 회전을 줄 때. 그렇겠지. 회전을 줄 때. 그래서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뭐 더블헤다 뭐 경기 빨리 하고 뭐 시즌이 길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선수들은 거기에 맞게 뭔가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햄스트링을 다쳤다는 거는 자꾸 무슨 뭐 지금 뭐 다 이야기 나오는 저는 이거는 그냥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더 몸을 진짜 그러면 지금 이 스케줄에 맞게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진짜 많이 뛰었잖아요. 그럼 많이 뛰고 잔 근육 만들어서 햄스트링 다치지 않게 몸을 첫 번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